그래서 이제 우리 후임한테 두 번째 이제 수업을 하게 됐고요.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 제 후임 같은 분들이라 가지고. 자, 이제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미 훌륭한 과학자 분들이 만든 발견한 물리적 현상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수학적인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거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하고 U는 퍼머빌리티라고 부르고요.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전류가 흐르면 전류의 수직으로 펼쳐진 공간에 회전으로 자기장이 생기고요. 이 자기장은 그 공간에 있는 투자율로 인해 마그네틱 덴시티, 맞나, 이거 마그네틱 덴시티야. 왜 플럭스 덴시티라고 적었지? 예, 자기 밀도가 생긴다. 이게 저번 수업까지 한 거예요. 첫 번째 자료에, 첫 번째 영상에. 요 개념을 제가 꾸준히 후임한테 설명을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외워야 돼. 처음에는 왜 이럴까 막 이상한 질문도 하는데, 뭐 제가 설명한 걸 보고 하건 본인이 뭔가 이유를 스토리를 만들건 SF 소설을 쓰건 관계 없습니다. 뭔가 이유를 만들어서 얘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투자율은 진공이 기준이고요. 뮤 제로라고 부릅니다. 하고 우리 일반 물질들, 뭐 예를 들어 공기가 됐건 아니면 어떤 금속 재료가 됐건 뮤 R이라고 부르고, 이걸 상대 투자율, 비투자율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알고 나면 이제 수업 시간에 그래서 BH 곡선이라고 하는 XY축 평면 도표를 배우게 되는데, X축이 자기장이고요. H, Y축이 자기 밀도 B입니다. 또 여기도 설명해놨지만 우리가 전류 혹은 이렇게 n번 턴으로 감겨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에 전류가 흐르면 거기서 자기장이 생기고요. 자기장은 공간에 있는 어떤 특성, 투자율로 인해서 자기 밀도가 생긴다. 마그네틱 덴서티가 생긴다.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공의 투자율은 0.48 곱해 10의 마이너스 8승 헨리 퍼 암페어, H 퍼 A라고 부르고요. H분의 B입니다. 제가 아마 수업 때도 얘기하고 저도 이게 맨날 헷갈리는 내용인데, 사실 저희도 사실 설계할 때 알려진 수식 자체만 쓰다 보니까 단위계에 대해서 사실 뭐 많이 헷갈리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여기 자기 이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가장 헷갈렸던 게 이 앞에 숫자가 책마다 달라요. 책마다. 나중에 또 그 내용도 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그 단위계 차이로 그런 거예요. 뭐 SGS 단위계냐, SGS인가? 뭐 CGS 단위계냐, 뭐 이렇게 물리량을 측정하는 단위계에 따라서 저 상수가 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맨날 헷갈려요. 여튼간에 한번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것 때문에 이거를 한번 제가 꼼꼼히 봤었는데, 이제 세미나 할 때는 기억도 안 나고 해서 단위계 차이가 있으니까 서적마다 논문마다 앞에 뭐 상수가 좀 다르게 나온다고 놀라지 마라. 이거 그냥 단위계 차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밀도는요, 단위계가 테슬라나 가우스예요. 그래서 1테슬라는 10,000 가우스입니다. CGS 단위계고요. 하고 1 가우스는
저 mx가 맥스웰인가 뭐 약간 맥스웰, 그러니까 자속 나누기 단위 면적, 약간 이 개념이에요. 저 mx를 맥스웰이라고 부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그렇게 나서, 틀리면 또 우리 전문가분들이 또 정정해 주시겠죠. 그리고 요 자기장의 단위계는 에르스테드입니다. O2라고 부르는 건데, 에르스테드 혹은 저번에 배운 암페어 퍼 미터, 두 개 같은 건데 단위계 차이입니다. 1O2는 1에르스테드, 1에르스테드예요. 1에르스테드는 우리가 처음에 배운 암페어 퍼 미터 대비 4파이분의 1000의 상수를 가집니다. 요 상수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이게 79.57이에요. 그래서 1A 퍼 메타는 0.01257 에르스테드, 반대로 1 에르스테드는 79.57 암페어 퍼 메타 혹은 4분의 파이분의 1000 암페어 퍼 메타. 이 상수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보시는 자료나 뭐 논문에서 이 앞에 무슨 상수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뭐지? 겁먹을 필요 없다. 지우고 다음 장.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배웠던 구조, 전류가 흐르고 n턴이 감겨 있으면 여하튼간에 각각 전류에서 한 턴마다 자기장이 생기는데, n턴이면은 n기가 생기겠죠, 당연히. 그리고 자기장이 생기면 이 자기장이 이 자기 권선이 감겨 있는 이 루트의 물질의 특성, 비투자율, 여긴 진공이 아니라서 μr인데, μr은 상수입니다. 비투자 비율 정도인데, 그래서 μr 곱하기 μ0가 μ예요. 요게 μ입니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공의 투자율과 진공 투자율의 상대적인 비율입니다. 그래서 비투자율. 그래서 μ0, μr, h가 생긴다. 이게 자기장이에요. 마그네틱 덴시티가 생겨요. 그리고 입력 전류가 선이 감겨 있는데, 이 선과 이 선이 감겨 있는 공간에 100% 가득 물질이 차 있으면 아이디얼한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권선이 감기면 권선과 이 공간을 차지하는 소재 외에도 약간의 공기층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렇게 밖으로 빠지면서 우리가 이제 누설이라고 하는 누설 자속, 누설 자기 밀도, 누설 자기장이 생깁니다. 나중에 이제 자성체에 가면 우리가 이제 리키지라고 하는 애들은 다 요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얘가 많아도 1에서 2% 미만이고요. 대체적인 경우에는 내가 만들어준 모든 자기장은 이 물질을 통해서 자기 밀도로 흐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BH 커브 곡선에서요, 전류에 의해 생기는 MMF로 진공에서의 투자율은 이렇게 아주 낮은 기울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진공에서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 밀도가 많이 생기진 않는다. 근데 거기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면 이 μr, 이게 이제 r이 안 보이는데 μr 때문에 얘가 대폭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기 밀도가 많이 생겨요. 물질이 없으면 낮아. 이게 이만큼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율, 여기 있네, 투자율. 네. 진공 투자율, 비투자율. 이 투자율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설명을 위한 자료이긴 하지만, 진공은
진공에서는 이 HB 곡선이요 거의 바닥에 누워 있다시피 거의 안 생기는 거고, 물질이 들어가면 이 비투자율이 대폭 증가하면서 많은 자기 밀도가 생긴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생기면은 이제 아주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공기는 진공은 투자율의 포화가 생기지 않아요. 자기 밀도가 많이 생기지도 않지만 무한대에 우리가 전류를 흐른다 하더라도 공기에서 생성되는 자기장이나 자기 밀도 자체는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 물질이 문제야. 물질은 이 한계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가다가 포화가 됩니다. 그거를 자기 밀도 세츄레이티드라고 부르는데 BS라고 불러요. 포화 자기 밀도가 있습니다. 모든 물질에는 포화 자기 밀도가 있어요. 공기를 빼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 뒤에 거는 또 이제 약간의 했던 얘기 좀 비슷한 건데 짧게만 할게요. 아마 이 자료가 22년도에 했던 걸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자료가 이제 23년도 날짜 적혀 있는 얘네들이 제가 이제 작년 말에 했던 거고, 그래서 옛날 이게 뭐야? 여기 옛날 자료. 간단하게 뮤는 퍼머빌리티 투자율, 진공은 1입니다 하고, 진공에서의 자기장과 자기 밀도의 관계는 B는 뮤제로 H. BH 곡선이 있고요. 여기 X축이 H고요. Y축이 B인데 단위계가 오르스테드, 테슬라. 근데 요거는 회사나 자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뭘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전류가 들어가면 MMF가 생기고 자기장이 생기고 공간이나 그 물질의 투자율에 인해서 자기 밀도가 생긴다. 공기라면 투자율이 굉장히 낮아서 이 기울기 곡선에 BH 커브 곡선의 이 1차 함수가 거의 바닥에 붙어 있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하네요. 나머지는 코어랑 했던 얘기죠. 이렇게 진공 물질이 들어가면 그 공간을 물질이 차지하기 때문에 진공 투자율에서 수십에서 수백, 수천 배까지 투자율이 증가합니다. 요거는 뭐 했던 얘기니까 요걸 찾기도 돼요. 진공의 기울기보다 이 물질의 투자율, 최종적인 투자율, 비투자율 말고 투자율은 수십에서 수천 배, 혹은 재료에 따라서는 2만, 6만, 20만 이렇게까지도 있어요. 요거를 잘 외우고 있자.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